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습격을 한다고요? 아니 경찰도 일제 때 경찰이 그냥 온 경찰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경찰에는 일제 시대에 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군 자기들이- 잡던. 네, 맞아요.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반민특위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반민특위의 활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공격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아이고. 해버려요. 예.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반민특위 행동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아하.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반민특위는 국회에서 만든 거고 경찰은 행정부잖아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경찰을 친일의 혐의를 씌워서 처벌하면 안 되지 않냐. 아이고. 이게 이런 사상으로 간 거였어요. 거예요. 네, 네. 사상 문제, 이념 문제로 친일파 청산 문제를 덮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군이 되면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근데 되면서 어쨌든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수사를 했고 반민특위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거 1호. 네. 있죠. 검거 1호, 바로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시죠. 네. 네. 이분은 조선 최대 갑부라는 이름까지 네. 받았던 분이에요. 저 80년대까지 저기 백화점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종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거든요. 그 백화점을 지은 분이고 이 부가 주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총독부와의 결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야. 그리고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할 때쯤 되면은 비행기를 헌납하겠다고 네. 비행기 만드는 공장까지 만들고 잊지 아주 않네요. 친일의 행위가 명백한 진짜. 사람이죠. 자, 1차로 그래서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부터 검거를 합니다. 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덕술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맞아요. 알아요. 네. 이 사람은 정말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고문하고 이것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정재 아닙니까? 이정재? 거의 이정재의 그 원모습이죠. 그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일본 이름은 마스오라 히로라고 하고 고문 기술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고 고문 기술자. 이 사람이 그 못 박는 기술하고 뜨거운 물 붓는 거 이거 다 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문을 한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네.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악질적인 건 독립운동가를 상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려 했던 사람을 이 사람이 젊을 때 1920년에 일본 순사가 됩니다. 1920년이면 어떤 해예요? 3.1운동 다음 해 그러네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22살이었거든요. 그 또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만세 부르고 해외에 가서 독립군에 투신하고 이럴 때 노덕술은 나는 순사가 돼서 출세해야지, 편히 살아야지 이 길을 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볼 때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네.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다고 해가지고 학생들까지 붙잡아다가 고문을 네. 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진급도 빨리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돼. 고위직의 경찰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분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단군 이래로 가장 악질적인 고문 기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 시대는 이때도 이 정도 고문이 없었대요. 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네. 이 반민특위를 막 반대하고 이걸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군요. 네. 그래서 결국 못하고 맙니다. 아. 반민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검거한 사람이 모두 680명이에요. 아하. 그런데 재판을 거쳐 보니까 네. 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실형은 불과 7명. 아이고. 그리고 집행유예 5명, 공민권 정지 18명. 아이고. 이래서 모두 30명만 처벌을 받습니다. 네. 네. 그 실형을 받은 5명도 재심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부 면제를 받고 네. 반민특위 활동이 끝났을 때 단 한 사람도 친일 행위로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네. 진짜 비극이네요. 네, 박흥식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경제활동 계속하고요. 노덕술은 경찰이 다시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까지 해요. 야,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 진짜 뻔뻔하다. 그 피해자들 독립운동을 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네. 이랬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울분이 터지죠. 네, 치를 떨었겠죠. 네. 네, 그 울분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그럼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폐지됩니다. 아이고. 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1949년 그것도 오늘입니다. 9월 22일에 아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요. 예. 네. 그래서 9월 22일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고 무력화된 날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법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